오늘도 휴가 기간 동안에 여유가 좀 돼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예고를 드렸다시피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연준의 금리 관련된 결정 발표 등 여러가지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좋다가 말았다, 마치 사탕을 줬다 뺏어가는 연준의 모양새가 아닌가. 일단 시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조로웠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3% 상승, 그리고 저번 달 대비 0% 상승으로서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었는데요. 해당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 시작했었고, 아니죠, 해당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비트코인이 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어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언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올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만 예상이 된다 라고 하며 양잿물을 비트코인의 면상에 찌그려버리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 같은 경우 올랐었다가 올라간 부분 다 까먹으면서 혼주세를 보여주는 모습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9,000달러를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70,000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으나 바로 꼬꾸라지면서 67,711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3,506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인 파월의 발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그리고 아무도 금리 인상은 기본적인 기대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구라를 다시 한번 치기도 했었는데요.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양질의 풀타임 잡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파트타임 숫자만 늘어나고 있는데 강력한 노동시장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발언을 제롬 파월은 하게 되었는데요. 본인도 구라를 치고 있지만은 내가 치는 구라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에 비하면은 훨씬 더 양반이다라고 말을 하며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뭐라고 했느냐?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고용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해당 고용지표 수치가 부풀려졌다라는 논란이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바이든 정부가 통계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다가 저격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이를 두고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내가 태어나서 연준 의장이 공개적으로 백악관이 통계 조작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야,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이나 백악관이나 50부 100부 또이또이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본인들이 봤을 때 한쪽이 좀 더 구라를 과하게 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낮춘다라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버리니까 본인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이 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한편 제롬 파월은 구라를 이어가는데요. 미국의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 구매력이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빚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시민들의 저축은 바닥까지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빚으로 이루어진 소비가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롬 파월. 이들이 미국 시민들을 얼마나 한심한 개돼지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소식이 또 나왔죠. 바이든 정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채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 압박까지,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산업에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받아야 되겠다. 바이든 캠프 코인베이스 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후원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더블록이 밝혔습니다. 보통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을 두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냐, 혹은 얼굴이 두껍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등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야, 암호화폐를 그렇게 까고 괴롭혀놓고 그럼에도 후원금은 달라, 마치 샘 뱅크만으로부터
엄청나게 자금을 지원받아 놓고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데요. 당연히 암호화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또라이가 아닌가 라는 식으로다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정부가 SEC를 통해 가지고 뭘 했습니까?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그리고 유니스왑 등등을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불법 거래 브로커로서 소송을 걸어놨죠. 근데 본인이 소송을 걸어놓은 암호화폐라든지 거래소를 대상으로 또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희한합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또 나왔는데요. 자, 근본 이자를 탈피한 달러. 그 다음으로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서 뭐가 있었습니까? 페트로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판매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계약이 있었죠. 미국과의 계약. 50년짜리 계약이었었는데 해당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한 재계약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정 통화를 통해서 혹은 다른 자산들을 통해서 석유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가 그 가치를 잃는데 더욱더 큰 촉매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하루 이틀 만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미국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자,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가 서서히 흔들려 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는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1억 1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했었다.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가운데 블랙락 등 여러 ETF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들이 한데 몰려 들어와 가지고 1억 달러 상당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톤턴 소방관 노동조합이 대차대조표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옴으로써 미국에서는 네 번째로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노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가 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즉 이 거대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쟁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고점을 찍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겠죠. 자, 또한 고래들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개미들을 털고 나서 물량을 집어먹고 있는 고래들.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를 갱신하게 된다. 그러면 무려 51억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거 청산시키면서 숏 스퀴즈로 더욱더 높은 자리까지 비트코인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어제 변동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지만 안타깝게도 거래량이 좀 부족했었다라고 하면서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67,000달러 초반대에 다시 한번 롱을 노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매크로 CRG 분석가는 뭐라고 했느냐? 과거에도 FOMC 미팅 때 그랬다시피 이런 식으로 펌핑했었던 거 다 까먹은 후에 진짜 상승이 따라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롱 포지션을 추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 알트 시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예측하기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54%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졌을 때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욱더 높게 올라가면서 올해 알트 시즌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지를 뚫고 떨어지게 된다면 고대하고 고대했었던 알트 시즌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도 이 알트 시즌 매일매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알트 시즌이 시작되기 위해서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힘을 빼앗아온 후에 알트코인들이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맞지 않을까. 앞서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을 때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줍줍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더도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했을 때 고래들이 무려 24만 개 이더리움을 줍줍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도 좀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다음으로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페페와 반리
이 두 개 코인을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승 추세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면은 페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바니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카오 경제재정국장이 마카오 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이가 칭화대 교수, 암호화폐 중에 콤플럭스라고 있죠. 콤플럭스의 수석 엔지니어를 극찬을 하면서 서한까지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러면은 중국 자금 콤플럭스로 한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와 마찬가지로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링크를 통한 하드웨어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